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전입니다. 추석, 이게 가족이 아주 모이는 편한 시간인데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대선 토론이 되기도 하죠, 이게. 이른바 추석 정국이라고도 하는데 여론의 향방이 갈리는 심판의 계절. 네. 삼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신 권오을 전 의원과 저희 정치권 향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정말 중립적이신 분인데, 자, 애써서 우리가 3자 회담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끝나니까 더 싸웁니다. 이게 뭐 회담 무용론인데, 보시기에 솔직히 누구 책임이 더 커요? 오랫동안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저 야당 대표도 그렇죠. 요청을 하셨고, 또 네. 여당에서는 3자, 5자 회담이 있었었고, 만남 자체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결과가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만나다 보면은 어떤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추석 상에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 이 책임을 따지는 문제인데, 그런 차차 이야기해 가다 보면은, 이 듣는 분들이, 어느 쪽이 책임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답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보다 보면 누가 더 책임이냐 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정치권이 치닫고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 야당이 장애투쟁을 고집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 때문에 불통정치가 계속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 두 분 다 서로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선 좀 답을 주세요.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국민적 저항에 더 많이 부딪히실 것 같으세요? 국민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항을 할까? 첫째로 불편해 하겠죠. 두 번째는 생업에 바쁜데 그럼 관심이 있을까? 아예 무관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좀 오래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장외투쟁한 그 이유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내가 제일 피해자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참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복지 공약, 안보 공약, 경제 민주화 공약 그 공약을 내 가지고 진짜 과반수 넘는 그런 지지를 받고 명예롭게 당선되셨어요. 정말 당당하게 당선되셨는데 전혀 대통령이 도움을 받지 못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정쟁화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인데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그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그럼 민주당이 국민적 저항에 더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또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민주당 논리에 대해서는 정도 찬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대선 총괄 부부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전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면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근데 황운하 대표 좀 다르네요. 투쟁하고 이런 거 강요하는 거 민주주의 아니다. 네. 이게 참. 그렇다면 여기서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민주주의를 훼손을 시킨 쪽 여당인가요? 야당인가요? 더 많이 훼손시킨 쪽 여당인가요? 야당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인가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싸우다가 나중에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손들어서 다수결을 결정하든가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나는 이 시점에서 김한길 대표님께서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은 이 주제에서 벗어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싸우고 다양하고 타협하고 안 되면 다수결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밤이 깊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조금은 생뚱맞은 그런 말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또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과잉이란 말까지 쓰던데 도대체
국민의 저항을 맡는다는데 이 국민은 누구길래 이쪽 저쪽 다 저항을 하며 민주주의 이것도 뭐 말은 같은데 속뜻은 다른 이게 자기 편만 국민이고 자기 말만 민주주의인가 봐요.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새누리당도 국민, 민주당도 국민, 통진당도 국민, 전부 국민의 일에 하잖아요. 우리 편만 국민. 예. 우리 지지자만 국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실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할 겁니다. 식상해하면서 아마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 할 거다. 그래서 추석상에 차려지는 정치 밥상은 굉장히 짜증스럽다. 먹기 없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저항이 이꼬르 국민들의 무관심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저항이 제일 큰 무관심이지. 전체가 이 떠내려가는 그런 형국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제일 힘드는 게 좋다, 싫다, 곱다, 밉다가 아니라 관심 없다. 방송으로 하면 시청률 안 나오니까 똑같은 거. 아니 근데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은 자 시대가 주전파를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3자 회담으로 오히려 온건파였던 김한길 대표를 전사로 변신을 시키고 야당 내에 친노 강경파 힘만 잔뜩 실어줘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오히려 야당 내 강경, 투쟁 의지만 더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강대강으로 붙게 되면은 합리적인 중도파, 온건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죠. 아마 지금 김한길 대표도 당에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본인도 여러 가지로 강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현재 민주당 사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강경파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조금 김한길 대표님이 이거 수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둘기파는 다 죽고 매파들만 다 살아나는 건가요? 때가 되면 또 비둘기파 살겠죠. 그런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른바 뭐 다시 천막으로 갔잖아요. 근데 민주당 안에선 그래서 강경론 하는 분들이 국정감사도 거부하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88년에 국감이 부활된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게 아주 좋은 주 무대인데 진짜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국정감사를? 야당 오래 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였을 때 늘 장외에서 싸우다가 국회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정말 국정감사나 국회 무대야말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거기서 국민의 여론을 민심을 견인해 나가는 합법적인 공간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국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든 예산심의든 그 합법적인 공간을 버리고 놓고 계속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에도 이익이 안 되고 국민의 권리 이익에도 이익이 안 된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안타를 많이 쳐서 그 힘을 모아서 대여관계를 풀어가자는 얘기를 하면 고민이 또 있나 봐요. 그 원내외 병행이라고는 하지만 국정감사 가서 한참 하면 이 천막당산 뭐냐 얘기를 당연히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래 토론에 나오고 신문에 사설을 보면 양비론을 읽게 되면은 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지도자는 결정을 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해가지고 국회 가면 국회 들어가는 거고 장외투쟁이지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네요. 힘이 분산됩니다. 저는 어느 때가 되면은 민주당은 정말 국회 들어가서 싸우는 게 훨씬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거다. 들어가는데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뭐 여야 대치를 더욱 악화시킨 폭탄. 자, 바로 최동욱 사태인데요. 자, 김한길 대표는 윤핵관식 검찰총장 유신 시대에도 어떤 방식으로 몰아냈다. 미움과 증오의 줄자가 등장을 했다. 반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무협지 같은 이야기로 둔갑시켜서 정치 공세 판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동욱 사건 지금 공직자의 도덕성이냐 정치 공작이냐 서로 지금
대치 중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그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 볼 거냐, 공인의 도덕성 측면에서 볼 거냐, 네. 두 개 측면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인으로서 국회 활동을 했었고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자연인 권오을하고 공인의 권오을은 다르다. 특히 이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사정의 제일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엄정함과 정의로움도 요구되는 자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최동욱 검찰총장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현재 이 상태에서 과연 그분이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한번 비춰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검찰총장 그 어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서로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 그걸 현재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었죠. 네. 조선일보 끝까지 뭡니까 뭐라 그죠 그거?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본인 응하면 응하는 대로,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은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검찰 조직이 지금 전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미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이래 판단하든 저래 판단하고 있으면은 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아니 근데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도 지금 뭐 3자 회담이나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됐습니다. 자, 김한길 대표 말도 지금 화제가 되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실 밝혀질 때까지 사표 수리 안 하겠다 했더니 김한길 대표는 자,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 우리 진실 규명은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것이다 하면서 정치 공작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혼외자 문제는 관심 없다는 얘기죠. 예, 이 관심 없다. 자, 어떻게 보면 뭐 도덕성 문제 관심 없다 이런 건데, 이렇게 보면 뭐 주부 유권자는 포기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좀 전에 주부가 보니까 네. 김한길 대표 말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토론을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봐야죠. 만약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은 네. 과연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두 번째로 나는 그 김한길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근데 정치 공작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고위공직자의 기강 문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이든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입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민간인 사찰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범죄 행위지만은 고위공직자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인가 늘 체크를 해줘야죠.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한다? 저는 아니라고 바로 봅니다. 그 부분인데.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현직 권력기관장의 스캔들인데 사실 야당에도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덕성 얘기는 쓱 가고 공안 정치 주장만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편을 갈라서 싸움하는 게 하나의 정치 영역인데, 똑같은 사안도 자기의 입장이 바뀌면은 입장이 바뀌잖아요. 네. 우리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야당이었을 때 여당이었을 때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때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변인 그 논쟁을 할 때도 당신들이 3년 전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은 아마 국민들이 그때 선거를 통해서 판단해 주지 않겠나. 그러나 상황은 그럼 한참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요. 점점 더 정치로 가는 게 박지원 의원이요. 민정수석실에 파견 가 있는 검사하고 뭐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 최동욱 총장 문제를 논의를 했다. 음모론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또 최 총장이 뭐 공안 2부장을 맞감찰하려 했다 보도도 나오고 이런 걸 이른바 검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데요. 정말 사정기관이고 권력기관인 검찰이 이번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한상대 총장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그렇고,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는 과연 우리나라의 그 공직기관을 살피는 검찰이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옳으냐. 과연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부에 대해서 엄정해야 됩니다. 추상 같아야 돼요. 정말 피의자 사실 유포하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 절해하지 말고 자기 내부에 대해서 좀 엄격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검찰에 계신 분들도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엄격하지 않으면은 민심은 떠나고 민심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이든 뭐든 그는 민심이 받쳐줘야 힘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최 총장께서 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실 유전자 검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해결을 한다면 일단 사태가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는데 왜 최 총장은 계속해서 이 머뭇거리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최 총장이 아니어서. 네. 네, 제가 최 총장이 아니어서. 하여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청와대나 법무부나 여당 쪽에서는 끝까지 가자는 입장이고, 저 입장은 이 선에서 마무리해도 국민들이 알 거 다 아니까 마무리하고 다른 정국으로 넘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에 진실을 규명을 안 하고 이거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을 규명을 안 하고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그런 거 아닙니까? 사표 수리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표 수리해야 된다고 봐요. 사표 수리하고 자인을 내보내고 자기가 소송을 하든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사표 수리 안 해주고 또 자기는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 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무슨 검찰이 이래 무슨 정부가 이래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청와대가 하루빨리 사표 수리를 해주고 마무리하고 민간인으로서 소송으로 갈지 말지를 차라리 해주는 게 가서 민간인으로 가서 진위를 가려라.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청와대가 자 그럼 여기서 끝내고 사표 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뭐 불법 감찰이나 아니면 뭐 기획 낙마설에 대해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거기서는 계속 주장을 나가지 않을까요? 예. 민주당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판단하잖아요.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정말 공감하는 분도 있던데 이 팩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전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가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가끔은 가다가 맞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짜증스럽다 이거죠. 아무튼 뭐 권오을 의원님의 생각이고. 예. 네. 근데 아까 그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음모론이 있어요. 그 왜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랑 뭐 얘기를 했다. 그 담당 부장 검사가 바로 NLL 사초폐기 의혹 담당인데 벌써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권 도마에 올라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장난을 걷어내자. 청와대 사정, 민정, 법무부, 검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음모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업무를 하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 내 이야기했다. 이야기 안 했으면 안 했다. 그걸 왜 뭐 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의 초점은 그렇게 정치권 도마에 올라가면 정당한 수사를 해도 음모론이 되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홍보하고 또 여론 이끌어가고 가끔은 가다 오도해 가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선의 장마를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업무상 당연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안 했다. 네. 아니면 했으면 했다.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법무부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둘 다 안 했다고 그러죠. 근데 민주당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일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평소에 이야기하잖아요. 한쪽이 얘기하면 다른 한쪽도 얘기를 할까요, 진실? 아니야, 이 진실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나 법무부는 내는 공직 감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체크를 해야죠. 근데 권오을 의원님의 이야기하면 되지. 권오을 의원님의 그런 왜 아니라고 숨겨? 정론과 정말 맞는 말씀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정치로 가요. 왜냐? 그렇죠. 민주당이 벌써 공안 정치라고 그러는데
통진당 압수수색 받으면서 공안 탄압이래요. 이게 단어연대, 야권연대가 됐는데 이러다가 촛불 들고 같이 나오고 그러면 모든 게 정치가 될 텐데요. 통진당은 이미 국민적으로 합의가 다 됐잖아요. 그죠?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어떤 정치 세력도 이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된다. 그거는 국민뿐만 아니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진보 세력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촛불 집회로 간다. 확실히 선을 거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촛불 집회로 안 가죠. 가면 그 세력은 망가죠. 아. 근데 촛불만 안 들었지 공안 정치 얘기는 똑같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거는 야당이 통진당 계속 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통진당 쪽에서는. 예? 그런 이야기도 안 하면 야당은 뭐 합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언어까지 쓰면서 나오는 건 여당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자, 추석 민심 잡기 위해서 뿌린 여당의 홍보물을 보면 누가 대한민국 척을 국회로 들였냐, 야당을 비난을 하는데, 물론 뭐 야당에 대한 책임론이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이석기, 김지현 의원 자격심사안, 뭐 통진당 해산안까지 지금 거론되는 마당에 야당을 너무 몰아붙여서 지금 협력할 공간까지, 아니 야당이 도끼만 잔뜩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통진당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야당 문제하고 통진당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자. 통진당은 현재 뭐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돼 있고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겠죠. 현재 드러난 사실대로 하면은 하여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법 처리에 따라서 결과를 보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야당을 끝까지 밖으로 내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국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집권 여당이 집니다. 특히 또 이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 60% 넘죠. 새누리당 40% 넘죠. 거기에 비해서 야당이 민주당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의 어떤 이 전국 경선의 책임을 묻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뭐 개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잘했든 여당이 잘했든 대통령이 잘하셨든 간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냐. 새누리당이 뭐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를 수호했는지 아까 뭐 빨간 책 보니까 웃기는 게 권오리 의원께서 2000년에 DJ 정권 때 햇볕 정책이 뭐 남남 대립 촉발해서 친북 좌파 준동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주 문매를 맞았는데 지금 이석기 사건 보면 또 와닿거든요. 그때 전신인 한나라당 꼼짝 못하고 있던데 갑자기 저렇게 또 책 내고 웃기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팩트는 그 친북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 파동이 났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북 협상을 했었어요. 남북 협상이 날짜가 하루 늦춰졌잖아요. 장소도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남북 협상도 당당하게 해라. 도와줬으면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라. 그런 저자소 얘기로 하니까 한중 만일 협상, 한일 어업 협상, 한미 소파 협상이 우리 국익을 손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남북 협상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면은 고맙다는 인사는 받아라. 그래서 그래 뭐 하니까 내 청와대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래 친북 세력이 되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이래 보게 되면은 통진당 사태하고는 연계 짓기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도와주면은 당당하게 도와주고 다음에 고맙다는 인사 듣고 그죠? 근데 그걸 뭘 하기 위해서 저자세하고 이래야 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자, 아까 전에 뭐 지지율도 말씀하셨는데, 취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지지율을 보면 지금 현재 지지율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잘하고 있다라는 게 67%에 달하는데, 저 정당 지지율도 보면요, 새누리당 41%, 민주당 20%, 19%인데요. 자, 지금 3자 회담, 최동욱 사태 지금 계속 꼬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야 지지율에는 이번 사태가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마 추석 지나 보면은 나오겠죠.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가지 않겠나. 서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그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집권 여당이 이 정부를 끌어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때 개영배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개영배라 하는 게 100% 차질 않고 80% 차면은 수리 밑에 세잖아요. 그 옆으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정치도 이 개영배 지혜를 원용해서 이 막힌 전국을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 좋은 말씀인데 정확히 좀 액션 수준에서 무엇을 해야 가닥을 잡고 개영배 지침이 된다. 가르침을 따른 딱 두 줄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어려운 질문인데. 그 어렵죠. 대통령은 뭐 하고 여당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죠. 한 줄씩 하여튼 묻고. 새누리당은 다시 야당하고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명분을 좀 줘야 될 겁니다. 명분 줘야 됩니다. 어떤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어서 언급하기는 내가 이 구체적인 고민은 못 해봤지만은 하여튼 야당이 주장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은. 그다음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네. 정말 뭐 어차피 국정원 현재 개혁안을 자체 낸다 하니까 그걸 국회로 가져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더 이상 정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시백에 일지 않도록 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래 좀 들어준다.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럼 청와대는요? 청와대는 어떤 요구를? 아니, 여당이 하게 되면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요? 야당요? 야당은 10년 집권 해봤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경험해봤으면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임기 초연전에는 좀 도와주셔야죠. 자꾸 밖으로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투든 합의하든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는 거고 권오리 의원 말씀도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아무튼 네. 연휴 끝나고 나라일 하는 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